자, 이번 시간에는 원장님 그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상담을 왔다고 하는데 음, 그 상담 내용을 몇 음, 가지 좀 사례를 음.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네. 그 전까지는 음. 솔직히 가뭄에 콩나듯이 왔어요. 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또 물론 고등학생들도 상담이 오기는 하는데 네. 부모님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일찍요. 네. 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데 하면서 상담을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상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이가 네. 확실하게 유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본인이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유학 가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네. 솔직히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단순하게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잘 상담한 뒤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내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면은 저는 우선 학원을 먼저 다니라고는 하지는 않거든요. 네. 우선은 본인이 정확하게 일명 보통 우리가 머리가 커야지 네. 생각하는 범위도 좀 넓어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가 생겨서 네. 그냥 무작정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저는 좀 자제를 시키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일본어를 가르쳐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본어를 배워서 이 아이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일반적인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는 하겠는데 지금 다른 공부가 일본어로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일본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일본어가 뭐 명문대를 가는데 당연히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 부수적인 영어, 수학, 이과 같은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이런 점수들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본어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중학교 때부터 굳이 그 많은 시간 중에서 굳이 일본어까지 끼워 넣어서 얘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본인이 중학교 3학년 때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성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이 아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문과냐 이과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나눠서 본인이 그때도 유학 가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아니면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유가 6월달 시험이 솔직히 메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1월달 시험은 솔직히 명문대 중에서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 시험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시작하면 딱 3년간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솔직히 제가 본 바로는 3년을 가르치면 일본어는 거의 만점에 가까이 맞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이상을 가르친다고 해서 뭐 만점을 뛰어넘어서 그럴 리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방식 중에서는 뭐 이재유는 이재유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유 공부 이외에도 경제서라든가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이재유보다 훨씬 레벨이 굉장히 높은 등급의 일본어를 또 부수적으로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아니면 고1 때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급박하게 막 2학년 2학기 때 오거나 3학년 때 올라와서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급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만큼의 성적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공부한 거에 대해서 성적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만 일본어로 일본 대학을 가겠다. 그럼 명문대는 솔직히 갈 수는 없습니다. 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일본어는 당연한 거고요. 뭐 종합 과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과에도 네. 종합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학은 어떻게 보면 종합 과목하고 수학하고 선택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에 선택 2개가 또 있고요. 수학은 필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성적이 좀 좋아야 돼요. 영어 점수도 명문대는 당연히 요즘 들어서 영어 점수도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들 학교에서 공부한 내신 등급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안타깝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와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토플하고 토익하고는 조금 거리가 조금 많네요. 그래서 공인 점수를 원하기 때문에 얘 영어 잘해요 내지는 저 영어 못해요, 공부 방향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가 토플이 100점이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일본으로 유학을 생각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긴 해요. 늘 제가 말을 합니다. 네. 100이 문제가 아니라요, 토플 70 넘어가면 부모님들이 보내려고 안 하세요. 네. 실은. 근데 물론 저희 학생 중에는 70이 아니라 뭐 100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웬만한 부모님들은 야 영어 이만큼 하는데 왜 일본을 왜 가니? 그렇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런 뭐 외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그런 쪽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영어 점수 좋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일본이란 나라 자체에 간다고 했을 때 영어 점수가 높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좋은 데를 예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내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시를 또 잘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신이 없어서 유학을 가겠다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그런 학생들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본 유학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유학생 특별 전형이거든요. 네. 그만큼 일본 학생들보다는 쉬운 시험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성적하고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상담한 학생 중 본인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수학 몇 등급이니 학교 했더니 4에서 5고요. 네. 그 다음에 영어는 3에서 4 정도 되는데 일본에 있는 뭐 10개 명문대 중에 하나 골라서 가고 싶다 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솔직히 시간이 지금부터 따지면 지금 7월이거든요. 네. 내년 6월이면은 10개월 남았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10개월 남은 사이에 일본어도 모르는 학생이 명문대 가겠다. 솔직히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오면 학교 등급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 등급은 곧 공부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에 그렇죠. 성실성 뭐 이런 것도 척도가 되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학교 성적에 수학의 4, 5등급에 영어 3, 4등급이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명문대에 갔다. 일본 명문대를 너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있지 않습니까? 와세다 들어가는 학생들, 국제학부 들어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뭐 특별하게 뭐 일본어 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가는 겁니다, 그거.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영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와세다 국제학부 가면은 뭐 자기가 대단한 학생인 줄 알고 착각하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그리고 뭐 학교마다 뭐 자매를 맺은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장 추천으로 인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합격한 걸 가지고 나 와세다 다닌다 하고 내놓기는 좀 뭐 하지 않습니까? 실제 실력으로 시험 봐가지고 와세다에 합격한 애들, 저희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진짜 일본어 잘하는 애들이에요. 논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성적 좋고, 말도 잘하고, 일본어로 잘해서 면접도 잘하고, 진짜 능력자들이에요, 그거는. 근데 일본어 국제학부에 들어간 학생들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일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제학부 갔다고 그래서 무슨 뭐 대단한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학부 별거 아니에요. 실은 영어 잘해서 간 거 가지고 무슨 와세다 갔다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세다를 아주 웃기게 보는데, 그럴 만한 대학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세다가 쉽지 않아요. 와세다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가 필요한데, 학교 성적 4, 5등급인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명문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기간은 1년 주고 하면은 저는 못 보내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1년 재수하면 어떠냐? 못해요. 못해요. 성적이, 학교에서 성적이 그 정도면은 갑자기 머리가 각성을 해가지고 천재형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못해요. 저는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조금 인식을 하고, 본인에 맞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뭘 공부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그런 다음에 일본 유학이라는 걸 도전하길 바라지, 괜히 네임밸류만 보고 와가지고 뭐 명문대 가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표를 명문대를 갖고는 하지 말란 얘기죠. 다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저는 지방대는 안 보냅니다. 지방대는, 야, 외국 학생이 한국에서도 지방대 가는 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방대 가는 거 서러워 죽겠는데, 일본까지 가서 지방대 가겠다고 하면 너 무슨 생각이냐? 뭐 지방대, 뭐 일본의 학교 인터넷 뒤져보니까 지방대에서 막 순위 서열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되게 많더라. 그건 일본 얘기고요. 일본 학생 얘기지. 그게 외국인들한테 그게 통하는 얘기입니까? 아,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외국인 구경 좀 해보자고 뽑아주는 거예요. 아니, 다 일본인밖에 안 다니는데 외국인이 없어. 교류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점수가 부족해도 뽑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지방대까지는 가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 뭐 지방대 국립대가 뭐 유명하다느니 뭐, 에휴.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일본의 유명 대학들을 검색을 해보겠죠. 그거 보고 이제 막연히 아, 나 이거 여기 도전 한번 해볼래, 뭐 이러면서 이제 유학의 꿈을 꾸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학의 꿈을 꾸더라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유학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뭐 일본 유학 간다고 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 유학 갔다가 졸업하고 한국에 오면 취직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놓고 얘기해 줄게. 못해요. 무슨 일본 유학 갔다 온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으면 한국 대학 가세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참 저희 고등학교 시절 네. 같은데 그때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대단한 네, 엘리트였잖아요. 우리나라 한참 못 살 때죠. 그렇죠. 네. 일본도 그때 똑같았습니다. 갔다 오면은 엘리트 취급을 네. 받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네? 다 가요, 다. 솔직히 다 갈 수 있는 게 유학이에요.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으면 그냥 한국에서 대학 다니세요. 저는 일본 유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일본 생활을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취직 생활이라는 걸 또 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거는 추천을 하지만 유턴할 생각을 거의 90% 갖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슨 일본 대학에서 졸업하면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일본어 할 줄 알죠? 일본어, 일본에서 대학 4년 졸업한다고 해서 일본어 잘합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일본에서 대학 나왔다고 일본어 잘하냐고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본어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살아야 속속들이 알고 일본에 제대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살았다고 나 일본에서 대학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유학을 꿈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정말 뭐 일본의 동경대를 가겠다, 뭐 아니면 와세다 계열을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내가 뭘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본 유학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 하에 그렇죠. 예,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학생들도 물론 보겠지만 만약에 부모님들도 보신다고 보면은 일본에 가면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취직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을 때 그것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뭐 일본만 가면 뭐 요즘 일본 취직 잘 된다더라 해서 간다고 하지만 놀면 안 돼요. 놀면 안 되는 건 어디나 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시는 거는 솔직히 아이가 성장합니다. 혼자서 살고 본인이 뭐든지 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끌어안고 사시는 부모님보다는 애들이 상당히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아이를 케어 못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공부시킨 애들은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에 의의를 두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추천을 합니다. 다만 도저히 못 믿겠어. 우리 자식도 못 믿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안 보내시는 게 맞죠. 저는 최근에 상담 온 학부모님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셔. 그렇죠. 못 믿어 오신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학생에 대해서. 한국에서 잘했으면은 한국으로 해서 가겠지. 왜 갑자기 일본에 유학을 가겠다는 거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하고의 굉장한 상담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들 뭐 아이만 와서 상담할 경우가 있는데 저는 상담 왔을 때 얘기를 해요. 대략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게 부모님이 아시니? 물어봐요. 네가 유학을 가겠다고 그러면은 그 유학에 대한 비용 및 학원비 및 이런 걸 다 대주시겠다고 하니? 그거 얘기 안 했으면은 너 혼자 얘기하는 거다.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이렇게 알아만 가봐도 솔직히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담 후에 너의 그 의욕하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철시킨 후에 그 다음에 상담을 와라 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유학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돈을 대주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죠. 그럼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뭐 유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보통 뭐 유학 간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죠. 경제력이 있어야지 유학을 보내는 거지. 경제력 없이 그냥 맨몸으로 맨 땅에 헤딩해서 가겠다.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니까, 학생분들이라면은 꼭 부모님과 제대로 된 상담을 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 그 다음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충분히 부모님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굉장한 각오로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맨날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결제를 하시러 오세요. 네, 네, 학원비 내러 오시면은, 오시면 사람, 애가 공부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봐요. 다만 애가 가겠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목표는 정했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는 주지 마세요. 만약에 공부를 안 하거나 성적이 안 나온다면 성적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셔도 되는데, 매일같이 잔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서, 네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도와는 줄 수 있는데 성적은 내달라 하고, 그렇죠. 잔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거리만 멀어집니다. 뭐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희 딸이 있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못 봐요. 물론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면은 뭐 거의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못 봐요. 저 바빠서도 못 봐요. 어디선가 하겠죠. 어느 구석에 가서. 응? 그러니까 아이를 조금만 믿어주세요. 믿음 속에 이게 정이 트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잔소리로 아이하고 대척 지지 마시고, 좀 좋게 아이하고 친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유학 결정을 하셨다면 아이를 믿고 좀 기다려주고, 그렇죠. 아이가 또 그 믿음에 또 보답할 또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들도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그렇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또 아이가 또 그 믿음에 보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면, 저희한테 왔는데 공부를 안 하면 제가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드려요. 얘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좀 독하죠. 이게 뭐라고, 네가 감히 왜 우리 자식을 잘라. 돈 아끼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공부할 의욕이 없는 애들 괜히 돈 받아가면서 학원비 내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성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공부 태도 많이 보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편입니다. 우선 공부만 하지 말고 인성이 우선 좋으면요, 어디 가서는 다 살아남아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원장님 우리 최근에 있었던 상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